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고 세세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트넘 이적 시장에서 느낀 것 첫 번째는 영입 기조가 현대보다 좀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당장 우승권을 노리는 팀을 만들기보다는 미래의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1번 때문에 2번 선수가 많이 안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바뀌어서 나온 선수라고 하면 오도베르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리는 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토트넘의 이번 이적 시장이 좋은 이적 시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건 어린 선수들의 성공 여부겠죠. 토트넘의 영입은 솔랑키, 그레이, 오도베르, 베리발, 양민혁 등등 여러 선수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정리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트넘이 가장 크게 지른 선수이자 토트넘의 최전방 고민을 해결해줄 선수 도미닉 솔랑키입니다. 나이는 1997년생 26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솔랑키를 영입했던 금액이 무려 6,430만 유로, 우리 돈 953억,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많은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사실 이번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이 2대1로 패배했을 때 저는 솔랑키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를 향한 크로스도 받아줄 수 있고, 또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압박당할 때 최전방에 솔랑케를 보고 롱킥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치고 발도 빨라서 역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무엇보다 프리미어 리그를 경험해봤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본머스와 토트넘 이렇게 소속팀이 바뀐 거 빼고 상대가 모두 똑같으니까요. 어쨌든 이 솔랑키의 성공과 실패가 토트넘 이번 이적 시장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토트넘의 아치그레이입니다. 아치그레이는 2006년생 18살이고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 미드필더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우풀백을 뛰기도 했습니다. 이 아치그레이를 영입한 금액이 4,125만 유로, 우리 돈 611억. 아주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즈에서 토트넘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꽤나 건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본기가 아주 좋아서 전술적으로 잘 녹여볼 수도 있겠죠. 또 2006년생이라는 나이도 한몫하고요. 토트넘에선 지금 당장 전력감으로 생각하기보단 교체로서 차근차근 플레이 타임을 보장해주면서 추후에 토트넘을 책임질 허리 라인으로 이 선수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적료만 보면 되게 비싸서 제가 아까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정책이 조금 미래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대표적인 선수가 아치그레이겠죠. 그 다음 선수 윌손 오도베르입니다. 나이는 2004년생 19살이고요. 프랑스 국적의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이적료는 2,930만 유로 정도, 우리 돈 434억 정도에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이전 소속팀은 벌리였고요. 오도베르는 엄청나게 깜짝 영입이었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에 2,930만 유로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역시 토트넘은 당장 윌손 오도베르의 실력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토트넘에 크랙형 윙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또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줄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는데 오도베르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퀄리티의 높낮음은 경기를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크랙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왼발도 곧잘 쓰기 때문에 오른발, 왼발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계속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어림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나이는 2006년생 18살이고요. 스웨덴 국적의 오른발잡이 미드필더입니다. 이적료는 1,000만 유로, 우리 돈 148억 정도의 토트넘에 합류했고요. 사실 베리발은 영입이 정해진 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죠. 미리 정해져 있었고 유르고덴스에서 뛰다가 토트넘으로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교체로 종종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볼 잘 다루고 패스 정확도 꽤나 높고 기본적으로 전진성이라든지 탈압박 이런 것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처럼 공격성이 엄청 강한 정도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성장시키면 또 공격적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는 미드필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선수의 나이도 2006년생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선수 대민혁입니다.
나이는 2006년생 18살이고요. 대한민국 국적의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이적료는 약 400만 유로, 59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 강원 FC에서 토트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K리그는 시즌이 겨울에 끝나서 일단은 겨울까지 뛰고 1월에 토트넘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혁은 윙포드로서 갖춰야 할 능력들이 잘 분배되어 있습니다. 강한 슈팅력이라든지 양발을 다 잘 쓰는 거라든지 전방 압박에도 능한 자원이고, 그리고 일단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 모두 가능한데 지금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 자리가 사실 브레넌 존슨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주전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좀 혼란스러워서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지만 양민혁이 와서 교체로라도 좀 뛰는 모습을 보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토트넘 이적 시장 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올리버 스킵입니다. 나이는 2000년생 23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미드필더입니다. 이적료는 2350만 유로, 우리 돈 348억 정도 되고요. 토트넘에서 레스터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좀 과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꽤나 괜찮은 이적료를 받고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킵이라는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좀 활용도가 있지만 결국에 포스테코글루의 빌드업 축구에서는 공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차고 그런 선수들을 원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스킵은 레스터시티로 떠나게 됐고요. 그 다음은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에메르송 로얄은 1995년생 25살이고요. 브라질 국적의 오른발 사이드백입니다. 이적료는 1,500만 유로, 우리 돈 222억 정도 되고요. 토트넘에서 AC 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로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선수예요. 항상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게 넘쳤지만 실력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수비력이 괜찮을 때가 있다가도 아쉬울 때가 있고, 빌드업 능력, 공격적인 능력이 괜찮을 때가 있다가도 또 아쉬울 때가 있어서 토트넘에선 그렇게 기회를 적게 받은 편은 아닌데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AC 밀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갔지만 긍정적인 선수이니만큼 저는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는 1995년생 29살이고요. 덴마크 출신의 오른발잡이 미드필더입니다. 이적료는 1350만 유로, 우리 돈 200억 정도가 되고요. 토트넘에서 마르세유로 이적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지금은 일단 임대로 가 있고 1년 임대 이후에 의무 이적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세유가 엄청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우드부터 호이비에르, 그리고 감독도 데제르비까지 영입하면서 여러 좋은 선수들로 리그왕에서 다시 한번 패권을 잡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호이비에르만 따져봤을 때는 혼자서만 사람 구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케인도 있고 손흥민도 있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고 나서는 호이비에르가 잘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비수마, 사르 이런 친구들한테 주전을 밀리기 시작했죠. 중간에 토트넘 선수들이 부상이어서 종종 활용될 때도 있었지만 나와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경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 싸워주고 기본적인 패스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 장면인데 롱패스 할 때 정확도라든지 가끔씩 빌드업 흐름을 못 잡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토트넘에서는 더 이상 기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조로든입니다. 나이는 1997년생 26살이고요. 웨일즈 출신의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이적료는 1180만 유로, 우리 돈 174억 정도로 되어 있고 토트넘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떠났습니다. 조로든이 아치그레이와 연관된 딜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리즈에 임대가 있었던 동안 토트넘은 드라구신, 판더벤 이런 선수들이 추가되고 기존에 잘했던 로메로까지 주전을 보장받으면서 사실 로든이 돌아오더라도 뭔가 뛸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가서는 로든이 꽤나 많은 경기 수를 뛰면서 리즈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지오반니 로셀소입니다. 나이는 1996년생 28살이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왼발잡이 미드필더입니다. 이적료 500만 유로, 74억 정도로 토트넘에서 레알 베티스로 떠났습니다. 사실 로셀소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도 본인이 부상으로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죠. 그러면서 메디슨까지 영입되니까 더 설 자리는 없어졌고 그래도 지난 시즌에 나왔던 경기는 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더 기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레알 베티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에서 FA로 떠난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리시치인데요. 페리시치는 원래 크로아티아 팀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계약 해지가 되면서 지금은 소속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지난 시즌 임대로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던 다이어. 이번 시즌에 아예 소속팀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바뀌었고요. 은돔벨레 역시 토트넘의 후반기에선 임대로 다른 팀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니스로 정식 이적했습니다. 탄강가는 미럴로 이적했고요. 세세뇽은 풀럼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이적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왼발잡이 윙어 브라이언힐은 지로나로 갔고요. 스트라이커 벨리즈는 에스파뇰, 센터백 필립스는 스토크시티, 공격수 스칼렛 역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로 갔고요. 토트넘의 윙어 솔로몬 역시 리즈로 임대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뛸 자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고요. 브라이언 힐은 라리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애슐리 필립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스쿼드 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역시 서브 정도로는 괜찮은데 주전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원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리 자체는 꽤 잘한 이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